천안시 체육회의 한 생활체육 지도자가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가운데 천안시 체육회가 가해자들에게 내린 결정을 충남체육회 파기환송 결정 내려 문제의 해결 방향이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열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나설 천안시장 후보군들은 누가 될지 천안TV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충남 예산군의 한 찜질방 인근에서 발암물질의 일종인 타르가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신부동 옛 법원 부지에 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3년이 넘도록 해당 부지가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천안과 아산 등의 시군과 함께 다양한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천안시 체육회에 근무하던 한 생활체육 지도자가 다수의 동료 지도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호소했었죠. 가해자로 지목됐던 지도자들의 징계 소식 역시 천안TV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충청남도 체육회가 가해자들이 제기한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천안시 체육회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천안시 체육회에 근무하던 생활체육 지도자 A씨는 자신의 동료 선배 지도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체육회 측에 진정을 넣었고 체육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가해자 5명은 충남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18일 충남체육회는 이들의 징계 결정을 천안시 체육회에 파기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천안시 체육회의 의견을 뒤집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충남체육회 김덕호 회장이 직접 A씨에게 연락을 해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달을 해온 것입니다. 제가 상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뜻이 취소가 아니고 심의 있게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식의 파기환송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소가 아니고 그들이 복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A씨는 심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현재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차근차근 이뤄지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공황장애 이게 얻어지게 됐고요. 또 그렇게 소견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2차 가해가 된 거는 사실이고 이제 공은 다시 천안시 체육회로 넘겨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회 관계자들의 슬기로운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내년 6월 1일은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충남에서는 도내 수부도시인 천안시장 자리가 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내년에 열릴 선거에는 과연 어떤 후보가 등장하게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내년 천안시장 선거에 나올 후보들을 미리 점쳐봤습니다. 지난 7번의 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충남에서 천안시장 선거는 언제나 화두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을 비롯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여러 후보군들은 내년 6월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벌써부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상돈 현 시장이 우선 가장 유력 주자로서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과 간선 서산시장, 아산군수 등을 지내며 정무 감각과 행정 능력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2년간 시정을 이끌며 코로나19와 집중호우 같은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당의 도병수 변호사와 엄금자 전 충남도 의원 역시 출마 의지를 굳혀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본영 전 시장의 낙마 이후 천안시장직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규희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힙니다. 또한 장기수 전 충남청소년진흥원장, 황천수 천안시의회 의장, 김영수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한태선 전 민주당 정책실장도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은 이번 천안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함께 잘 사는 천안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번 천안 민선 8기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이제 우리 천안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슬그게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면서 시민들이 자그마한 목소리에도 기울을 줄 아는 시장에 당선돼 시민이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천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정을 이끌 다음 인물은 과연 누가 될지 인구 70만을 넘어 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천안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지난 22일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선 7기 아산시정을 이끌고 있는 오세현 시장이 지역의 유명 관광지인 곡교천 은행나무길에서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곡교천 은행나무길을 찾은 오세현 아산시장이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와 남은 임기 동안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세현 시장은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실적이 안주하지 않고 산업 재편에도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더 큰 아산의 행복한 시민이란 깃발 아래 민선 7기가 닷을 올린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 34만 아산 시민의 막중한 뜻을 받아 아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게 된 저는 취임 일성으로 50만 자족도시 아산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산의 가치는 훌쩍 높아졌습니다. 아산은 중부권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첨단 산업이 태동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양적 성장은 물론이고 일상의 행복이라는 질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강소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 KTX와 고속도로로 대표되는 광역교통망이 아산의 대동맥이라면 촘촘한 철도망과 간선 도로망은 아산 곳곳에 사람과 물자를 돌게 하는 모세혈관이라며 앞으로 더욱 촘촘한 시내 교통망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민들의 뛰어난 공동체 의식과 자발적인 연대 의식이 도시 브랜드를 크게 높이는 데 한몫을 담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취소됐던 성웅 이순신 축제의 성대한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민선 7기 3년 동안 국내외로 역대 최대 투자 유치를 이뤄낸 바 있는 오세현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네, 요즘 매스컴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접하는 이슈, 코로나19 예방 접종일 텐데요. 천안시가 9월 말까지 전 시민의 70% 접종을 목표로 두고 정부가 11월로 예정하고 있는 집단 면역 체계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각오입니다. 관련 내용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시민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22일 현재까지 1차 접종자는 14만 9,122명,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4만 1,246명으로 천안시 전체 인구 68만 3,999명의 1차 접종률은 21.8%, 접종 완료자 비율은 6%로 집계됐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의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9월 말까지 전 시민 70% 이상인 49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해 11월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학기 전면 등교 지원을 위해 여름방학인 7월과 8월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13,170여 명과 대입 수험생 6,320여 명의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월부터는 50대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8월부터는 40대 이하 32만 5,200여 명 중 접종 희망자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9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9월 말까지 1차 접종을 다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1,600여 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예산군의 한 찜질방에서 나무를 태우고 발생한 타르가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타르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자리한 찜질방의 모습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이곳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은 찜질방에서 태운 참나무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타르라는 검은색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타르는 잘 정제해 농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곳의 경우 내부에 저장해 놓은 타르가 일부 배수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천을 가봤더니 완전히 타르가 아카시아나무 보면 아카시아 먹었을 거예요. 갔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묻어갖고 나무에 걸쳐 죽고 있더라고요. 관할관청인 예산군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영업정지 등 단순한 행정조치밖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예, 다녀왔었고요. 예, 저희도 지도를 하기를 예. 그 부분을 고압 분무기로 다 청소를 하고 예, 업체 측에서는 목초액이라고 해서 예. 목초액을 이제 농사 짓는데 받아두면 농민들이 가져가셔서 쓰는 물질이다. 민원인들께서는 타르다. 이게 네네. 좋지 않은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해당 찜질방에서도 타르가 일부 밖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하여튼 조심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위에서 옷을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흘러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저희가 주의를 칠게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같은 성분이 있어 사용 시 정제가 반드시 필요한 타르가 무분별하게 방류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관할군청인 예산군에 더욱 세심한 행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신부동의 옛 법원 부지에는 내년 9월까지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3년 넘게 해당 계획이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 14,000여 평방미터 부지가 3년 넘게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신부동 옛 천안법원 부지로 내년 9월 총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동문아파트 등에서 아파트 1조권, 조망권, 주차장 등의 민원이 지속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 옛 법원 부지는 2017년 9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선정돼 공공기관 입주를 진행했지만 복합청사 입주를 원하는 기관이 한 곳도 없어 이 사업은 무산되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으로 활로를 찾아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이전으로 극심한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인근 상인들도 법원 부지에 제발 뭐라도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철거 중인데요. 이게 기재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해서 LH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진짜로 우리 주민들 요구를 못 받아준다면 고층이라도 지명도라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 주민들이 좀 어느 기대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이 주변 상가가 지금 한 100개가 넘어요. 공실도 다 있는데 여기 저녁 6시만 넘으면 아주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LH 대전 충남 지역 본부 관계자는 시와 협의 중이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쪽에 민원은 크게 세 가지였었어요. 네. 하나는 그 일조권과 전망권인데 두 번째는 거기에 각종 복지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네. 그거는 거기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차장인데 네. 주차장도 당초보다는 더 늘려서 했긴 했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네. 거기가 행복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되게 열악해요. 내 요청을 해서 더 늘리긴 늘렸는데 그래도 0.7대 1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지난 5월 말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간 이곳이 원안대로 행복주택 건설로 추진될지 또다시 계획안이 번복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충남도청 공직자들과 15개 시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개발 사업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천안과 아산을 포함해 6명의 공직자들과 1개 법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15개 시군 공직자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 감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안시 소속 공직자 2명, 아산시 소속 공직자 1명, 농업법인 한 곳이 적발돼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았지만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비롯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것이 농지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역시 법령상 부동산업이 금지됨에도 총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 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 통지할 필요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여부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해당 소속 기관 장에게 수사 진행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누구보다 청렴함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의 이번 적발 사례가 부동산 투기 없는 충남의 공직사회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가 가수 겸 배우로 잘 알려진 은문석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가수로 활동하다 2016년부터 단편 영화와 드라마에서 모습을 보였던 은문석 씨는 2019년 드라마 열혈사제를 통해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은문석 씨는 10월에 열릴 성웅 이순신 축제를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오세현 시장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산시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여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했던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면서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던 고급 오락장 업주들은 관련법 개정과 지자체 조례안 통과로 지방세 감면의 길이 열리면서 영업적인 손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국내 21개 기업과 5,6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천안과 아산시 역시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6개 시군에 21개 기업 5,600여 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중 천안시에는 8개사가 3,851억 원을 투자하고 아산시에는 6개 기업이 435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투자 협약이 앞으로 지역 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량기업 8개사가 2025년까지 26만 3,338제곱미터 부지에 3,851억 상당을 투자하고 92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우량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악재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지속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2년 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오늘 천안 뉴스에서 첫 보도한 소식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었죠. 법이 시행되고도 괴롭힘은 여전하고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해자들의 목소리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을 때 가치가 있을 텐데요.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법이라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양동민 충남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중진공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좀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42년 된 기관이에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의 산하기관이고 크게는 저희가 4가지 사업을 정도 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정책 자금입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정책 자금을 줘서 시설과 운전 자금, 특히 이번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같은 것들을 네.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지금 저희 역할이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글로벌화와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출 초보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수출을 많이 할수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인력 양성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연수원이나 저희들이 일자리 매칭을 해서 중소기업에 좋은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업과 기술 지원인데 가장 유명한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네. 그래서 현장에서 컨설팅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진흥공단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그럼 충남 지역 본부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충남 지역본부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주력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지역의 주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소에너지, 각각 지자체가 특화단지나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기업들을 중점 지원하자 유관기관들과 스크럼을 짜서 지원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디지털화를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 배움터, 스마트 공장 구축이라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기업들이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서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 그런 것, 즉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요 세 가지를 중점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도 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협업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 충남 지역본부에 와 보니 저희들이 인근의 유관기관들의 이 그런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주력 사업 육성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하고 지역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지역 주력 사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한 3년 동안 450억의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적시에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천안에 근처에 있는 12개 대학들과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이 좀 같이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의 협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진공에서 또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그 청년 사관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신 장본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참 애정이 있는 사업이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사관학교의 출범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고요. 여기는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기술성만 가지고 왔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화를 일으킬 수 있게끔 자금과 코칭, 장소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제도예요. 전국에 18군데가 있습니다. 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우리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가장 먼저 두드려야 될 문이기 때문에 많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도 굉장히 인터뷰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강연도 많이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의 어떤 특별한 강점이 궁금한데요. 우리 기업 대표님들과 현장의 고민들을 토론했을 때 나오는 그런 해결 방안들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게 더 우리 기업인들과 아니면 일반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구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많은 의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충남 지역 중소기업 CEO님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지역이지만 다만 일시적으로 코로나19로 여러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중앙정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유관기관들이
열심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머지않아 뭐 G7, 뭐 G5 그 이상이 되는 경제 대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주대적인 역할은 충남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항상 자신감 있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저도 열심히 뛰고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양동민 충남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